네, 2023년 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태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이재명 사건이 좀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은 단일 대오를 요구하고, 이재명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면계는 이재명 대표직 정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좌파들은 이재명이 희생양이 되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놓고 범좌파, 민주당을 포함한 범좌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하나로 이끌 수 있느냐, 그게 이재명의 능력이 되겠죠.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그는 대장동 사건에서 한 라인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동규가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김만배도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남욱과 정영학도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오 단결을 요구하는데 과연 그것이 유지될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여기는 당원 존 조로 존존존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이재명 씨가 하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유튜브인 것 같은데 구독자 73만 2천 명, 대열차게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네요. 제가 볼 여기서 때는 라이브로 대표가 13일 날 방송했던 겁니다. 그 자체를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의도 민주당사에 가게 되면 당원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시간 40분 정도, 42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한 35분쯤인가 출석 여기 나와갖고 둘이 이제 대담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찬대 의원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그 자체를 피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저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 탄압하는 것이고 검찰을 이용해 독재하는 것이다. 그들의 탄압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이 아니고 반격의 시간이다.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앞에 있는 관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정말 꼭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적이 몰려오는데 우리끼리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곳에서 발로 차고 이런 것을 줄여야 한다.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총격을 하지 말자.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느냐. 기득권의 분할 지배 전략은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건 아주 많이 써먹은 수법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돈 안 들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질이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은 상당히 밝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데서 발로 차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기소한다는 거는 각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부결시키겠다. 불구속으로 기소해라. 그건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단일 대오를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민주당 당원 제8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재명 씨가 지금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죠. 대표라고 하는.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부정부패니까 성남FC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은 부정부패에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사무총장은 즉각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직을 정지시키고 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는 제1항의 처벌을 받은 자 중 정치 찬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 탄압이었다 라고 보인다면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아까 당직을 정지시킨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계속 주장한 게 뭡니까? 정치 탄압이다,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지금 반면계에서는 이재명계에서는 당원 80조를 적용해라. 그러면 이재명은 기소와 동시에 당대표를 내놔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 이 80조 1항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3항에 따르면 이게 정치 탄압이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는 여러 가지 자리에서 주장하는 게 정치검찰이 정치 탄압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FC 사건의 진실 여부는 크게 그건 다음 문제죠.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재명은 오조리 대오단결. 대오단결이란 말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쓰는데 대오는 군대 갔을 때 그 오와 열을 맞춰라 할 때 대오를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오는 이렇게 줄을 맞춰 쓰는 건데 그걸 단결로 표현한다? 줄 맞추는 거하고 단결이 맞나?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말은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 근데 대오단결은 북한에서 많이 썼고 제가 알기로는 주사파 운동권들이 많이 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어느 틈인가 민주당에서 보편화돼 버렸어요. 주사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대오단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당원 80조 바로 이거는 작년 8월이죠.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걸 개정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개정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이미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당대표가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미 본인이 기소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소되면은 당직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 그랬었는데 많은 반대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걸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지금 이재명 씨가 기소될 위기에 처하니까 김성태 씨가 이제 돌아오고 뭐 하면 더 많이 밝혀지겠죠. 그게 이제 보이니까 계속 정치 검찰이 정치 탄압을 했다 주장을 하는 거고 이재명계에서는 당에서는 80조를 그대로 적용시켜라 이제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 이재명은 지금 내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과 반 이재명 간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민주당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김성태 씨가 자진교육하는 형식으로 오니까 와가지고 태국에 불법 체류자 수용 소연이 있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또 이쪽에 어디 수용이 될 텐데 그거는 또 지낼만 할까요? 마음이 바뀌면은 뭔가 자기 죄를 덜기 위해서 계속 죄수의 딜레마가 다가올 겁니다.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김만배나 유동구에 걸렸던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당을 대오단결시키는데 총력 그리고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4일 오늘이죠. 촛불 전환 행동,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이끄는 촛불 행동이 전국 집중 촛불 집회를 1월 거를 열었습니다. 삼각지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추진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진을 하면서
이재명 등 대표를 성남FC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55 클럽과 관련한 국민의힘 관련자 수사는 한 명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한 사람 조사했죠. 곽상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좌파 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가 서울중앙지검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작검찰 표적 수사 중단하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이러한 좌파 단체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할까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을 휘젓고 나갔습니다. 뭐 거기서 어떠한 정보를 찌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북한은 시침이 딱 되고 있죠. 그게 밝혀진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 쪽이 나서 천하의 민주당도 안보 무능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는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북한과 내통하는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 안보 문제를 갖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죠. 그건 뭐냐? 북한이 휘젓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내용에 쌓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비리가 자꾸 좀 더 명확해지니까 민주당이 내용에 쌓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 노출된 건데 이에 대해서 좌파 단체들이 보이는 게 뭐냐? 이재명 일단 지키기로 가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끝까지 들어가서 투쟁을 하다가 희생양이 되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뭔가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더래? 정치검찰을 운운해가지고 그래야 당직을 유지할 수 있고 민주당을 이끌고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속 기소받고 하는 중간에서 싸워주면은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 어떤 희생을 당하게 되면 그걸 기화로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범좌파인 민주당 안에서도 두 색깔이 있고 또 당 외에 있는 좌파들 생각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재명은 살기 위해서 대오 단결을 요구하는데 좌파 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희생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네가 이재명 해라 이렇게 가겠죠. 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좌파들이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능력이 탁월한 거죠. 끌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대장동 실패를 반복한다고 봅니다. 유동규 처음에는 뭐 정진상과 통화한 걸로 보이는데 핸드폰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버텼지만 결론적으로 내 죄는 내가 받을 테니 이재명 네 죄는 네가 받아라. 김만배도 숨겨놓았던 200몇 억 원이 드러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형을 살고 나가도 가질 게 없다 그러면 지킬 이유가 없죠. 김문기 씨는 상당히 괴로워하다가 다른 선택을 했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었고 남욱, 정영학도 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대장동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씨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참 꽃놀이패가 될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을 끌고 나가다 보면 내년 4월 총선쯤 되면 야, 민주당은 뭐 분당이 되겠죠. 분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참 난감할 겁니다. 좌파들이 투쟁에 나서겠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보수 세력은 선명하게 뭉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준석 씨 뭐 갖고 이제 계속 내용을 치를 때 윤석열 지지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그걸 계속 펌핑을 했으면 민주당이 유리했을 텐데 보수로 몰다 보니까 점점 보수적인 투쟁을 하면서 또 무인기 사건으로 더 확실한 국가안보 의지를 보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저는 좌파들이 이재명 카드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재명이란 그늘을 이용해서 뭔가 피고 싶죠. 그래서 그 자들이 자꾸 펌핑을 하는데 이 펌핑을 이재명이 다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론 가장 좋은 거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당도 깨지지 않게 하고, 그런 사이에 이 좌파들 주장에 호응하는 국민이 늘어나서 막 6월 사태처럼 광주처럼 일어난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글쎄, 그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 씨의 문제점하고 성남FC 문제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아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열으셔갖고 김웅 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환영 김성태 회장 귀국을 환영한다 이렇게 제목 달고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알 만큼 다 아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죠. 김웅 의원이 저 정도로 이야기할 때는 뭐 다 아는 거죠. 한번 그 글도 같이 보시면서 이재명 과연 대장동의 실패를 반복할지 안 할지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